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김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로 불리우는 뉴로몰픽 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뉴로몰픽의 뉴로는 신경 또는 우리 두뇌와 같은 그런 신경망을 의미하고, 몰픽은 어떤 형태를 모방한다는 뜻으로 뉴로몰픽 칩은 우리 두뇌 신경망의 형태를 하드웨어 차원에서 모방한 반도체 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뉴로몰픽이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은 무어의 법칙을 명명할 정도로 반도체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일가견이 있던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의 세계적인 석학 카버미드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로몰픽 개념에 있어 카버미드 교수님은 어찌 보면 무어의 법칙 이후에 더 먼 미래를 내다본 셈인데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결국 반도체가 소형화되면서 어떤 CPU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메모리의 용량이 거의 2년마다 이제 2배씩 이렇게 향상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되다 보면 어떤 컴퓨팅 시스템 산업은 그런 CPU, 메모리와 같은 부품 차원에서의 성능 향상에만 너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트렌드가 영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기존 폰노이만 구조를 탈피하는 그런 하드웨어 구조 차원에서의 혁신이 필요하게 될 텐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영감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카버미드 교수님은 고민을 한 것이고, 결국 우리의 두뇌 신경망 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럼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폰노이만 구조와 우리 두뇌 신경망의 구조는 과연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폰노이만 구조는 프로세싱 유닛에 해당하는 CPU 한 개가 존재하는 거고, 두뇌는 그 프로세싱 유닛에 해당하는 뉴런이 다수, 그러니까 인간의 뇌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로 존재하고 서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노이만 구조는 프로세싱 유닛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CPU가 한 번에 하나씩 순차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즉 기능들은 이 프로세싱 유닛의 처리 방식에 맞춰서 한 줄씩 한 줄씩 코딩을 하는 식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두뇌는 이 프로세싱 유닛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한 1000억 개. 그러면 이 프로세싱 유닛들이 어떤 물리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기능,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프로세싱 유닛이 워낙에 엄청나게 많은 만큼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지닌 어떤 여러 네트워크를 공간상에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로, 즉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면 좋은 점은 개개의 프로세싱 유닛 또는 이들로 이루어진 그런 특정 네트워크들을 얼마든지 이제 병렬 형태로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대량의 동시 처리,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머신러닝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 바로 우리 두뇌 신경망을 모티브로 한 그런 인공신경망이 현재 핵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머신러닝 분야의 그런 여러 알고리즘 중에서 이 신경망 방식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동시에 여러 속성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것으로부터 상황을 입체적으로 인지를 해야 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뇌 신경망이 이런 면에서는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에 사용되는 인공신경망은 대부분 폰노이만 구조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순차 처리를 하는 그 폰노이만 구조에서 인공신경망의 대규모 병렬 연산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물론 이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 덕분에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긴 했지만 어떤 전력 효율 측면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세돌 9단하고 이제 바둑 한 판을 드는데 쓴 전기료가 약 7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오픈 AI가 챗 GPT를 운영하는 데 쓰는 전기료가 한 해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GPU보다 어떤 인공신경망 연산에 특화된 NPU를 개발해서 전력 효율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폰노이만 구조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가속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두뇌 신경망을 모방하는 이런 뉴로모픽 칩을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뉴로모픽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뉴로모픽 칩을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컴퓨팅 시스템의 아키텍처가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폰노이만 구조에서 어떤 두뇌 신경망의 구조, 즉 뉴로모픽으로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폰노이만 구조의 핵심은 CPU고 뉴로모픽으로의 전환에 가장 위기감을 느낄 기업은 아마도 CPU 제조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아직 시장이 열리지조차 않은 이 뉴로모픽 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CPU의 강자 인텔이에요. 인텔이 이 뉴로모픽 칩 개발을 처음 발표한 시점은 2017년인데 그 이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그런 국가 R&D 프로젝트를 통해 이 뉴로모픽 칩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BM의 트루노스인데요. 2008년에 미국 달파 방위고등연구계획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014년에 발표를 했죠. 굉장히 이제 잘 만든 칩이긴 하지만 어떤 칩 자체적으로 학습은 되지 않는 추론, 인퍼런스 전용의 칩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인 2017년에 인텔이 칩 자체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뉴로모픽 칩 로이히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 로이 칩 안에는 13만 개의 뉴런 그리고 1억 3천만 개의 시냅스가 직접되어 있고 또 그 칩 결합을 통해서 어떤 신경망 규모의 확장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최대 768개의 칩을 결합을 해서 약 1억 개의 뉴런, 1000억 개의 시냅스 규모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인텔은 이 로이히 뉴로모픽 칩을 상용화 목적이 아닌 뉴로모픽 연구용 칩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인텔 뉴로모픽 리서치 커뮤니티 INRC를 결성해서 이 로이 칩을 사용해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한 150개 이상의 그런 리서치 그룹을 선정해서 이런 뉴로모픽의 어떤 상용화를 앞당기고 또 이 뉴로모픽 분야의 어떤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매우 선도적인 행보를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폰노이만 구조에서 뉴로모픽으로의 그런 패러다임 전환은 그 하나의 범용 하드웨어, CPU에 맞는 그런 다수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별로 특화된 다수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으로의 어떤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넘어서 독자적인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도 좀 이런 하나의 범용 하드웨어에서 특화된 그런 다수의 하드웨어로의 그런 전환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텔의 이 로이히는 이러한 범용에서 특화로의 전환 측면에서 볼 때 신경망의 구조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머리티, 즉 범용성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용 칩이라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신경망 구조를 이제 프로그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범용 CPU 하나로 모든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다 실행시키던 그 폰노이만 구조에서와 같은 접근법을 이 뉴로모픽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 로이히라는 범용 하드웨어 하나로 모든 뉴로모픽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 이 로이히가 추구한 그런 신경망 구조에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이 범용성으로 인해 보다 더 효율이 높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신경망 구조마저 특화된 그런 뉴로모픽 칩 개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GPU가 어떤 인공신경망 연산에 있어 범용 하드웨어로 여겨지고 있고 또 전력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 특정 인공신경망 연산마다 특화된 NPU를 개발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 GPT용 NPU, 자율주행용 NPU를 이렇게 따로 개발하는 것처럼 이런 신경망 구조가 특화된 뉴로모픽 칩도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만큼 다양한 형태로 특화된 뉴로모픽 칩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특화된 신경망 구조를 지닌 뉴로몰픽 칩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로이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로이힐을 보면 이제 한 칩에 128개의 코어가 있고 또 한 코어에는 1024개의 뉴런이 있어요. 근데 이 1024개의 뉴런들이 어떤 물리적인 그런 개별 블록으로 존재해서 이렇게 배선, 하드 와이어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를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메모리 안에 가상, 버추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뉴런마다 이제 숫자를 매겨 놓는 거예요. 1번 뉴런, 2번 뉴런, 3번 뉴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뉴런과 어떤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 페어의 정보를 1번, 3번, 2번, 6번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이제 쫙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번 뉴런이 스파이크를 내보냈다 하면, 아까 그 구조가 들어있는 메모리로 가서 이 1번 뉴런이 어떤 뉴런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3번이다. 그러면 그 3번 뉴런의 막전이를 이제 막전이만 모아놓는 그런 메모리에 가서 찾아다가 연산해서 다시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시냅스 가중치도 그 시냅스 가중치만 모아놓는 메모리에서 찾아가지고 학습 방식대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다시 그 구조 메모리에서 1번 뉴런하고 연결된 뉴런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순차적 연산, 잦은 메모리 액세스는 결국에 폰 노이만 구조의 특성으로 그만큼 이제 구조에서의 프로그래머빌리티, 즉 범용성을 추구한 일종의 대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로이히의 그런 코어에서의 폰 노이만 구조 특성을 야기하는 가상 연결 방식이 아닌, 실제 그런 뉴런 시냅스 블록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이것들을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하드 와이어링으로 연결하는 비폰 노이만 구조를 지닌 뉴로몰픽 칩을 한번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 신경망 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한 번 이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 한 번 만드는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이제 수억까지도 드는데, 그 솔리드한 그런 신경망 구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타겟할 것이냐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인텔 로이히 칩을 통해 이 신경망 구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비폰 노이만 구조를 구현하려면 결국엔 구조 연구가 아닌 구조 모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뇌과학에서 어느 정도 신경망 구조가 밝혀진 우리 두뇌의 특정 뇌부위를 한번 모방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두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뇌부위를 선택을 해야 어떤 이런 다가오는 그런 뉴로몰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이제 우리 두뇌의 운동 지능, 모터 인텔리전스를 모방해 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를 이렇게 큰 범주에 놓고 한번 통찰을 해보면 이 두뇌의 본질은 움직임, 운동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식물에는 뇌가 없죠. 그리고 원시 생명체 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제 뇌는 없어도 신경계는 존재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움직임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떤 감각 운동을 통합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뇌가 생겨난 거고, 또 움직임이 더 고도화되면서 이 뇌가 점점 커지고 진화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에는 그 오랜 세월 그 진화를 거쳐 고도화된 움직임, 운동 지능에 관한 신경망 설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인공지능은 결국 상황 인지와 대응인데, 지금까지 딥러닝을 통해서 인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왔죠. 그럼 이제 챗 GPT와 같은 그런 대응형 인공지능이 나올 타이밍인데, 이 운동지능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뉴로몰픽 칩의 어플리케이션은 움직이는 개체인 로봇이 될 텐데,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등 그런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성 측면에서도 나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뇌의 어떤 운동 관련해서 다양한 뇌부위가 있는데 이걸 다 모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럼 어떤 뇌부위를 특정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기존 로봇 시스템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이 칩을 이렇게 추가해주는 것만으로 이 로봇의 그런 움직임의 완성도를 올려줄 수 있는, 즉 보안 형태의 뉴럴픽 칩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에 가장 부합하는 소뇌, 세레벨럼을 신경망 구조 모사의 대상으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뇌는 우리 인체의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로서 두뇌 전체에 뉴런이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한 800억 개, 절반 이상이 이 소뇌에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뇌는 어떤 운동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선택된 운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화롭고 정교하게, 즉 완성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일종의 보완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의도, 그러니까 힘을 줘서 어떤 상태를 이루려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고, 실제 힘을 줘서 이렇게 변화된 상태가 그런 내부적인 기준과는 다른 어떤 오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뇌는 바로 이러한 오차를 매 순간 보정해 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움직임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도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뇌신경망의 구조를 물리적으로 모사하는 비폰노이만 구조의 뉴럴픽 칩을 개발함으로써 이 인텔 로이 계열의 뉴럴픽 칩들과는 어떤 구조에서의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에 더해서 어떤 칩의 설계 방식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차별성을 하나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설계 방식을 중점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중에 뭐가 더 좋다기보다는 정확도가 매우 높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이 그 전력이나 면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반대로 정확도가 좀 낮아도 되는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구현하는 것이 어떤 전력이나 면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프로세서에서 디지털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그만큼 이제 정확도가 높아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들이 저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맞춰서 이제 내가 개발을 해놨는데 CPU가 이제 정확하게 동작을 안 하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죠. AS 센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소뇌를 모사한 뉴럴픽 칩처럼 어떤 실시간으로 환경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칩 자체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하는 회로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오차를 보정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구성하는 회로가 뭐 미스매치나 그런 PBT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한 오차까지도 실시간으로 보정해서 학습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전력 소모가 훨씬 낮을 수 있는 아날로그 회로나 또는 아날로그로 동작하는 그런 뉴로몰픽 신소자들을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뉴로몰픽 칩을 개발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임에 있어 완성도를 올려줄 수 있고 또 저전력이 가능한 그런 소뇌 모사 뉴로몰픽 칩은 로봇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율주행이 어떤 움직임에 있어 완성도를 올릴 만한 니즈가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레벨 5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아마도 사람들은 멀미가 나지 않는 그런 편안한 승차감을 원할 것이고, 또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율주행을 길들이려는 일종의 커스터마이징을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는 경우에는 숙련된 인간 운전자, 그러니까 기생충의 송강화 같은,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원할 경우에는 차주인이 직접 자율주행차를 몰아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뇌모사 뉴로몰픽 칩이 이 인간 운전자의 운전과 자율주행의 그런 내재된 운전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자율주행 모드에서 그 차이를 반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인간 운전자가 운전하듯이 자율주행의 어떤 완성도를 올려주는 형태로 이 뉴로몰픽 칩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뇌신경망을 모사한 비폰노이만 구조의 아날로그 뉴럴픽 칩을 개발하고 있고, 또 여러 연구 개발 과제들을 통해 어떤 뇌과학, 신소자, 알고리즘, 로보틱스 분야의 전문 연구자분들과 어떤 협력하는 형태로 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 차세대 증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면서 어떤 맵리스터, OTS와 같은 그런 뉴로몰픽 신소자들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뇌모사 칩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이 INRC를 결성해서 뉴로몰픽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듯이 저희 키스트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런 뉴로몰픽 칩들을 외부 연구자분들께 제공하고 또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개발하는 그런 키스트 K-달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 과제를 통해 어떤 웨어러블 로봇, 로보팔 등 그런 다양한 로봇 분야로의 확장 응용 연구를 로보틱스 분야의 전문 연구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뉴로몰픽 칩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